친하면 친할수록 네 가지는 속여야 평생 인연이 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무엇을 숨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와 현명한 관계 유지를 위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는 정이라는 특별한 정서가 인간관계의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은 때로는 따뜻한 유대감과 끈끈한 소속감을 안겨주지만 때로는 지나친 간섭이나 기대, 심지어는 오해와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정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의 소중한 인연을 평생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네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내면의 평화와 성장을 지키는 관계의 기술을 배우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며 때로는 침묵과 절제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지혜로운 처신을 일러 중도 또는 지혜로운 방편이라고 가르치곤 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음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복잡하며 모든 이가 우리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의가 오해를 낳고 우리의 약점이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유지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키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데 필요한 자기관리의 한 형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결국 스스로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을 때에만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약점을 속여야 합니다. 즉, 약점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이는 약점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친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부족함을 스스럼 없이 고백하는 것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물론 진정한 친구라면 우리의 약점을 이해하고 감싸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하며 모든 이가 우리의 진심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러낸 약점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이용될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무심코 흘린 말이 확대 재생산되거나 왜곡되어 당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며 모든 이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거나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려 들거나 혹은 단순히 가십거리로 삼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약점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솔직함의 미덕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가면을 쓰거나 거짓된 모습을 보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모든 이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현명한 판단을 의미합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듯이 자신의 내면의 약점 또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열고 그들과 깊은 유대를 형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들은 당신의 약점조차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굳이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지혜이자 자신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것을 굳이 드러내어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은 오직 자신만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성공과 재물을 속여야 합니다. 즉, 자랑하지 마십시오. 겸손은 단순히 미덕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성공이나 재물에 대해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정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감정이 더욱 복잡하게 얽혀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잘 되면 기뻐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친한 이들이 오히려 미묘한 시기심을 보이거나 혹은 은근한 부담을 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혹은 순수한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성공이나 재물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나 시기를 불러일으켜 관계를 해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친했던 관계마저도 돌아서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적인 경쟁 심리와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되는 복잡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재물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고 기뻐해 줄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보며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이러한 감정은 우정을 시험하는 요인이 되곤 합니다. 또한 재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이들은 당신에게 기대거나 부담을 주려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관계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소중한 인연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호의를 당연시 여기거나 더 나아가 악용하려는 시도까지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성공과 재물을 굳이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자신의 성취를 조용히 즐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풍요에 있지 않으며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에서 오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라면 그것은 당신 스스로에게 충분한 기쁨과 만족을 줄 것입니다. 굳이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태도는 당신을 더욱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여 더욱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재물에 대한 자랑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만족에서 온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또한 재물이 많아질수록 책임감과 현명한 관리의 중요성도 커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꿈과 계획을 속여야 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지 마십시오. 꿈은 연약한 새싹과 같아서 충분히 자라기 전까지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때로는 크고 원대한 포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소박하지만 소중한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꿈과 계획을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응원과 지지를 받고 싶고, 때로는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든 꿈과 계획이 모든 이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비판이나 부정적인 에너지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꿈과 계획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타인의 질투나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악의 없이 던진 조언이나 우려의 말이 당신의 열정을 꺾거나 자신감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거나 무심결에 던진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식의 속담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반대로 쉽게 비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신의 소중한 꿈은 쉽게 좌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꿈과 계획은 오직 진정으로 당신을 지지하고 믿어주는 소수의 사람들과만 공유해야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굳이 당신의 모든 포부와 계획을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꿈은 내면의 에너지이며 외부의 방해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은 매우 연약하여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획이 구체화되고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 때까지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당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시기나 방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자기 확신이 됩니다. 오직 결과로서 자신의 꿈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의 성과가 모든 이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묵묵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꿈을 향한 당신의 헌신이자 당신의 열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이 실현되기까지의 고난과 노력은 오직 당신만이 감당해야 할 몫이며, 그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과 성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재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꿈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을 지키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당신이 베푼 선행을 속여야 합니다. 즉, 자랑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선행은 보상이나 인정 없이 그 자체로 빛나는 법입니다. 타인에게 베푸는 선행은 매우 아름답고 숭고한 행위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거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푼 선행을 자랑하거나 생색내는 순간 그 선행의 순수한 의미는 퇴색되고 맙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당신의 선행은 마치 대가를 바라는 행위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선행의 본질을 훼손하며 당신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루어질 때 그 빛을 발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순간 상대방은 고마움보다는 부담감이나 채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선행을 베풀었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시키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의 문화 속에서는 특히 이러한 미묘한 감정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내가 베푼 정이 상대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행은 주는 이의 만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이에게도 진정한 편안함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베푼 선행은 당신의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하고 세상에 드러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기 위해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사랑과 연민으로 행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이 베푼 선행을 알아주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소수의 사람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양심일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선행을 조용히 실천함으로써 당신은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만족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은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선행은 가장 큰 보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내면의 충만함과 영적인 성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진정한 선행은 이타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그 결과는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는 동시에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선행이 주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친하면 친할수록 네 가지를 속이라는 말은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를 기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지혜로운 자기 보호와 현명한 관계 유지를 위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모든 이에게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성공과 재물을 자랑하지 않음으로써 시기와 질투를 예방하며 꿈과 계획을 조용히 품고 나아감으로써 불필요한 방해를 피하고 베푼 선행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태도는 한국의 정문화 속에서 특히 빛을 발합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진정으로 서로를 위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사랑이나 우정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항상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적절한 거리와 침묵이 더욱 깊고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인연은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꿈을 응원하고 우리가 베푼 선행에 보답하려 하지 않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지혜를 삶에 적용함으로써 여러분은 불필요한 오해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의 평화와 성장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안녕을 넘어 사회 전체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항상 자신을 지키는 현명함을 잃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